다시 수업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노트 꺼내시고 16차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시간 맞지? 16번씩 맞지 얘들아? 자, 오늘의 주제는 인도 민족 운동입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민족 운동을 볼 건데요. 교과서 169, 171쪽입니다. 다들 노트 정리해 주시고요. 노트 꺼내고 크게 치고 다들 이거 쓸 수 있지, 한글.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한글 공부하면서. 자,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 퀴즈. 힌두교인이 돼지고기, 소고기, 그치, 힌두교인이 먹으면 안 되는 거는 소고기고, 이슬람인들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는 돼지고기입니다. 자, 왜냐면은 힌두교에는요 엄청나게 힘이 강한 화괴의 신이 있어. 그 화괴의 신 이름이 시바야. 시바 신이 있는데요. 이 시바 신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 소야.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은요 시바 신이 타고 다니는 저 신성동물 소를 먹지 말아 했고요. 이슬람에서 왜 돼지를 안 먹냐면요, 이슬람의 마호메트, 이슬람을 만들었던 마호메트가 코란이라는 경전에 뭐라 썼냐면 돼지 발발굽이 이렇게 두 개잖아요. 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족발이. 이렇게 발톱이 두 개로 갈라진 건 약간 저주받은 인간, 그러니까 재수없는 동물이다, 먹지 말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돼지 재수 없습니까? 맛있기만 하지. 그치? 돼지 꿈꾸면 좋아하지 않나요? 어? 돼지 꿈꾸면. 돼지 꿀꿀면? 꿈. 돼지 그치, 돼지 꿀꿀 좋은 거죠. 돼지 꿀꿀면. 그러면 대체 얘들은 왜 못 먹겠을까? 여러분, 이건 솔직히 종교적인 교리보다는요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요 소 함부로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형이야. 소를 함부로 잡고 있는 거야. 왜냐? 고대에서 여러분 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동물이야? 농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막 트랙터나 그 경리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에 소가 농사전 동물이었어. 그래서 함부로 못 먹게 한 거야. 함부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왜 돼지 못 먹게 했냐? 여러분 이슬람이 창시된 지역이요 사막 지역이야. 여기서 돼지를 키울 수 있을까? 못 키운다. 돼지 먹을 게 없어. 사람 먹을 건데 돼지 먹을 건데 어디 있어?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지 말라. 그러니까 교리 자체에서 먹지 말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돼지고기는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금방 썩어.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라고 한 거야. 근데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선생님 이걸 왜 물어보나요? 오늘 수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힌두교인은 돼지고기, 소고기 못 먹고 이슬람인교는 돼지고기 못 먹는데, 여러분 오늘 배울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 역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목표 세포니 양식. 이슬람은 돼지 못 먹어. 이슬람 카페에서 돼지고기 먹으면 어떡해요? 먹는 건 상관없어. 먹는 사람 없어요? 먹는 건 상관없어. 대신 걔들은 안 먹어. 자, 그냥 뭐지 뭐. 자, 지금 보실게요. 여러분 잠깐 인도 역사 보기 전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를 식민지 삼는 것을 무슨 주의가 있죠? 제국주의입니다. 이 제국주의 시대 때 아프리카가 완전 다패킹입니다. 영국은 세로로, 프랑스는 가로로,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다 먹어. 딱 하나 못 먹은 나라가 있어요. 에티오피아입니다. 커피의 원산지죠. 여기. 왜 에티오피아 못 먹었냐? 여기에 왕이 그 당시에 메넬리크 5세였는데요. 얘가 빠르게 서양의 근교를 받아들여서 무기를 개발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이탈리아랑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래서 유일하게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독립했던 나라고요. 저 에티오피아 때문에 다른 나라, 터키 보면 라이베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얘들이 감동받아서 얘들 독립운동을 시작해.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 나라 잠깐 얘기했고요. 넘어서 인도입니다. 자, 인도는 당시의 유럽인들에게 뿔이 떨어진 땅이었어. 왜냐면 여러분 신현로의 개척 시기에 이 인도 여기서 뭘 가지려고 얘들이 했지? 수추나 육두 같은 향신료를 가지려고 여기가 너무 원했어. 그리고 여기 인도 기후가 어때? 더 농작물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기를 유럽 애들이 너무 원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배경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인도를 두고 플라시라는 지역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투합니다. 플라시 전투인데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합니다. 당시에 인도 벵골 지역, 여기가 인도의 동북부 지역인데요. 이 벵골 지역을 누가 차지할 거냐 이걸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먹겠다고 싸웠어. 이게 플라시 전투야. 누가 이겼게요? 맞습니다. 이때 영국이 이깁니다. 참고로 영국은 인도와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영국이요. 플라시 전투에서 이겨서 이제 라이벌 국가였던 프랑스를 물리칩니다. 근데 이때 또 웃긴 일이 있는데 이때 저 벵골 지역의 사람들이 프랑스를 같이 싸워. 프랑스랑 영국이 이거 빌미를 잡은 거 같고 지금 인도 사람들이 프랑스랑 동맹 맺고 우리랑 싸웠어. 근데 전쟁이 졌어. 그럼 영국 입장에서는 인도 사람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 너네 때문에 우리가 다쳤다. 근데 우리가 이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맞아. 치욕이 요구할 수 있어. 이때 영국이 그걸 빌미를 어떻게 했냐면 영국이 당시에 인도의 국가였던 무굴 제국을 식민지로 삼습니다. 식민지로 삼고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을 수탈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영국이 플라시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프랑스는 인도는 더 이상 다른 나라 게 아니다. 이제 우리가 먹겠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인도를 당시에 영국이 식민지 삼는데요. 이때 인도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탈합니다. 그리고 무굴 제국 사람들을 엄청나게 뜯어먹는데 만약에 영국한테 수탈당하는 인도인이 못 참겠다 하고 뭐라고 반란 일으키거나 싸우면 어떻게 될까? 사형이었어. 근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요. 이게 그 당시 소약범이에요. 맞아. 지금 보면요. 대포 앞에 사람을 와. 매달아 놓은 거야. 이거 대포 쓰면 어떻게 될까? 그냥 죽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생산적으로 납니다. 근데 이걸요. 인도 광장이다. 항상 서양식을 인도 사람들이 누군가 보나 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렇지. 못 먹어. 그렇지. 너네 잘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당시에 영국은 무굴 제국, 인도의 국가였던 무굴 제국 식민지를 삼고 거기를 수탈하기 시작한 거야. 이때 내용. 자, 이때 영국에서 인도에다가 물건을 팔고 또 인도의 물건을 영국에 가져다 파는 상인들이 있었어. 그 상인들이 누구였냐면 동인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동인도 회사. 당시에 동인도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동인도 회사는 신한문 부처 시기부터 인도에다가 물건을 사고 또 영국의 물건을 영국에 가져다 파는 인도의 물건을 가져다 파는 영국산 회사였어. 동인도에다가 만든 회사였어. 동인도 회사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저 회사 직원들 인도에서 일하는 게 불안했을까 평화로웠을까? 불안해. 난 영국 사람, 쟤들이 인도 사람. 쟤들 만약에 우리 싫어하면은 우리 회사 부실 수 있어. 그럼 우리 회사 지키려면 누가 필요해? 군인이 필요해. 맞아. 그런데 영국 군인이 막 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인도 사람 중에 청년들 중에 인도 사람들 중에 돈 주고 군인을 시켜줘. 돈 받고 군대 하는 애들을 뭐라 그러게?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군인. 그 직업군이 사주는 말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맞아, 용병. 이때 동인도에서 용병들을 뽑습니다. 얘들이 누구였냐면 세포이였어요. 세포이라 불리는 인도 사람이지만 동인도 회사가 돈을 주고 이렇게 군복도 주고 총도 주고 무기도 주는 세포이들을 고용해서 동인도 회사를 지켜달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첫 번째 선 세포이들이 뭐 했다? 항쟁했대. 항쟁 뜻이 뭐였을까? 반항 같은 거. 항쟁, 싸우다는 뜻이야. 이때 이 세포이들이
영국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돈을 받은 용병들이 왜 싸웠지? 라고 하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영국 지배가 얘네도 싫어. 왜냐? 얘들은 밥 먹고 일하긴 하지만 집에 갔더니 자기의 누나, 동생, 자식들, 엄마, 아빠 다 영국한테 지금 수탈당하고 있는 거야. 얘들이 봤을 때 또 이웃들이 막 수탈당해. 그러니까 얘들이 안 그래도 영국이 지배에 불만이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얘들의 뚜껑이 열리게 한 사건이 일어나.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네? 총이야. 총알. 여러분 지금은 총이 있으면 한창 딱 끼고 땅 땡기고 나오거든요. 옛날 총은 총 어떻게 쏘게? 화약가루 넣고. 그렇지. 맞아. 총을 세운 다음에 화약가루 넣고 꾹꾹꾹 총알 넣고 꾹꾹꾹 세워서 심지에 불 붙여서 빵 땡기는 거야. 되게 복잡해. 근데 이게 여기가 복잡하니까 이때 총알이 개발됐어. 자, 이 총알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총알을 넣고요. 총알을 넣고 화약을 넣는 거야. 화약. 언제 장전하고 언제 써요? 그거? 자, 그렇고 근데 여기가 뚫려 있어. 이거를요. 종이 심지로 감싸는 거야. 그래서 총을 쏠 때 총을 세워. 총알 있잖아. 이 총알을 딱 들고 이로 심지를 뽑아. 뚜껑을 뽑아. 그다음에 부어. 그러면 화약이 들어가고 그다음 뭐가 들어가? 총알. 꼭 한 번만 눌러서 쏘면 끝이야. 이게 총알의 최초의 모습이야. 굉장히 빨라졌지. 근데 문제가 있어. 저도 늘려요. 자, 뭐가 문제냐? 여러분, 이 화약이 살아나가지 않게 여기서 종이 심지를 피운다고 했잖아요. 화약은 절대 얘를 만들면 안 돼. 화약을. 종이. 화약이 이걸 만나면 얘가 기능을 못해. 물. 맞아, 물이야. 근데 문제는 이거 뚜껑이 종이야. 종이는 물이 어때? 약해. 그러니까 여기다 방수 처리를 해야 돼. 물과 절대 섞일 수 없는 물질. 기름. 기름을 바른다. 맞아. 이 심지를 기름을 잔뜩 발라서 딱 껴놓는 거야. 근데 문제가 이 기름을 돼지 기름, 소기름 썼습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의 인구수의 70%는요 힌두교인이고요. 인도 사람들의 20% 이상이 이슬람교야. 70%는 무슨 고기 먹는 거고? 소고기. 힌두교는 소고기. 인도인들의 20%는 이슬람교는 뭐 먹는 건가? 돼지고기. 근데 여기다 기름을 발랐어. 자, 이거 총을 쏠 때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로 뚜껑을 뜯고 붓는 방식이야. 그럼 입에 뭐가 묻을 수밖에 없어. 돼지 기름, 소기름. 이거를 딱 가져온 이 세포이들 어땠을까? 싫어요. 이거는 세포이들, 인도 사람들에 대한 굴욕입니다. 너네 종교를 완전 무시한 거야. 종교적 교리로 절대 갖다 대면 안 돼. 그러니까 세포이들이 여기서 뚜껑을 딱 열리는 거야. 이 총알을 보자마자 딱 열리면서 아니 감히 우리한테 우리 종교 이슬람과 힌두교를 무시해? 그럼 얘네가 싸우기 시작해. 이게 세포의 항쟁이야. 근데 이때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다 같이 참전하는 거야. 당시에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민족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나도 지금 누굴 제국이 다스 아니 지금 인도가 영도가 영도에서 버텼는데 나도 이거 못 참겠다 라고 그러면서요. 이때 수많은 세포의 항쟁에 인도인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될지 그렇죠. 실패합니다. 이때 영국이 지났어요. 그 영국은 나가. 얘네 우리한테 지금 덤빈 거야. 그럼 얘네가 두 번 다시 못 덤비게 만들어야 돼. 자, 그러려면 얘들이 두 번 다시 우리한테 덤비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무력으로 다 진압했어. 공포심을 심어줘요. 공포심이 좋을까? 아니면은 오히려 잘 타일러서 내 손으로 배려요. 그렇지. 여러분, 공포심은요 한계가 있어. 공포심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건요 한계가 있어. 사람을 내 편을 끌어들이는데 더 지배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야.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똑같아. 우리나라도 일본이 1910년대에 무당 정치라고 해서 우리나라 엄청나게 공포 정치했거든요. 그때 학교의 교사들이 군복 입고 다녔어.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군복 입고 다녔어. 군복. 그리고 왼쪽에는 뭘 차고 다니냐면 칼 차고 다녔어. 일본 긴 칼. 그걸 차고 다녔어. 선생님들이. 그럼 학생들을 수업한 거야.
생각해봐. 얘가 돌아다니면서 칼 쓰려는 사람들 자 이래봐. 어떨 것 같아 얘들아? 머리도 떨리는 거야. 교실에 얘들 생각하고 선생님 공부 한참 하고 있는데 잘할 수 있겠어? 그런 기분 깨우자. 일어나라. 일어나고 깨우내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말로 깨우지만 그 다음에 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들한테 뭘 심어주는 거야? 공포를 심어준 거야. 근데 일본이 그게 실패해. 왜냐면 1919년에 일본의 무단 통치 9년 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을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붙였어. 무슨 운동이죠? 사회운동. 이때 일본이 느껴. 아, 공포정신 한계가 있다. 이때 얘들도 알아. 공포정신 한계 있는 거.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뒤에 볼게요. 자, 그래서 얘들은 일단 이때 세프양이라는 계기로 인도인들의 모든 정체성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무굴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우리 편을 꺼내야 될까? 일단 인도 사람들의 정체성, 얘들이 갖고 있는 무굴제국이라는 그 정체성 없애버리기 위해서 무굴제국을 멸망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작업에 들어갔는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정치가 아니라 어떻게 자기 편을 꼬셨는지. 자, 두 번째 써볼게요. 노래 잘 부른다. 자, 두 번째 써볼게요. 인도 국민의 대단한 시이 아니에요, 박사님? 자, 인도 국민회의입니다. 잘 보이니? 자, 인도 국민회의는 뭐냐면요. 초기. 초기에 인도 국민회의는 왜 조직되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영국이 알아요. 공포정치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든 인도 사람들의 정체성을 없애고 이들을 우리 편에 만들어야 돼.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 때 되게 잘해주는 척을 해.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래서 일본 편에 걔네들이 있었어. 친일파. 얘도 똑같아. 친영파를 만들려 한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냐? 인도 각지의 부자들, 집에 돈이 많은 애들, 돈이 많으니까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해. 그럼 얘는 평소에 뭐 했게? 싫어요. 놀지만 않습니다. 책임은 책 읽어. 공부하는 애들. 공부해서 영국 애들이랑 뭐가 통하는 애들? 말, 영어 좀 잘하는 애들. 그래서 이때 무굴제국을 멸망시키고 영국이 직접 인도를 지배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든 지배를 해야 돼. 영국이 이거 다 지배를 못해. 탑당이 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친영파를 만들자. 걔들이 인도 국민회의야. 자, 이때 영국이 어떻게 하냐? 영국이 인도의 지도층. 자, 이때 영국이 인도 각마을의 부자들 그리고 공부 좀 많이 해서 영어가 잘 된 애들 얘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뭐 했냐? 포섭하기 위해서 인도 국민회의라는 걸 조직합니다. 당시에 인도 사람들 중에서 꽤나 돈도 많아서 집에 돈도 많고 여러분 집에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면 각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대통령. 그렇지. 각 마을에서는 대통령 같이 마을의 이장님 같은 역할을 한 거야. 인도 사람들이 뭔가 물어볼 때 얘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얘들은 사회 각 지도층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인도 사람들 많이 다스리고. 그러니까 영국은 얘들을 자기 편을 꼬시자. 얘들을 시켜서 인도를 지배하자. 이게 작전이었어. 자, 그런데 초기에는 어떻게 얘들을 꽂아내냐면 인도 국민회의 여러분, 당신들 각 마을에서 조금 뛰어난 사람들이죠. 우리랑 영어도 통하죠.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 인도를 지배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당신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꿔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막 꼬드깁니다. 그러니까 인도 국민회의 초기에는 영국에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야, 지금 영국이 우리 무일국 멸망하고 나중에 우리를 인도를 우리가 직접 다스리는 공화정 같은 그러한 나라를 바꿔준다 봐. 영국 사실은 좋은 나라인가 봐. 이러면서 얘들이 처음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영국의 속내를 파악한 사건이 있는 변화. 왜 변화를 했느냐? 얘네가 영국의 속내를 파악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미안해. 벵골이야. 벵골 분할됩니다. 벵골
군할령입니다. 이때 영국이 벵골 군할령 이런 걸 명령 내렸는데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부터 활동지 하나 나눠줄게. 자, 받으시면요. 학번 이름 쓰시고요. 자, 뒤로. 많이 나왔어요. 맞아. 느린 거. 자, 학번 이름 적어주시고요. 네, 한장 볼게요. 아니 2장. 네, 한장 볼게요. 모자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활동지 보면요 벵골 분할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인도의 당시 통도에도 커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벵골은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어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행정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벵골 지역을 무엇과 무엇을 나눈다? 동쪽과 서쪽으로. 여기가 벵골입니다. 자, 인도의 동북부 지역에 거대한 땅이 있는데요. 이 벵골을 동쪽과 서쪽으로 나눈다고 한 거야. 땅이 크니까. 크긴 크죠. 근데 문제가 있어. 봐봐. 동쪽에는 누가 살고 있어? 네. 이슬람교가 살고 있었고요. 서쪽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인구교. 힌두교. 근데 이걸 동쪽과 서쪽으로 나눈다는 거야. 이거 속내가 뭐였습니까? 일부러 힌두교랑 이슬람교랑 사이 달라졌다고. 맞아. 종교가 달라. 서로 공통점이 없어. 같은 인도 사람이긴 하지만 종교가 달라. 여러분, 종교는 개인의 가치관 중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종교적 가치관이 안 맞으면요, 솔직히 같이 사는 게 쉬워요. 좀 어렵죠. 선생님도 부모님과 종교가 달라서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많이 힘들었었는데, 종교 대전이 몇 번 일어났는데, 근데 여러분, 얘들을 이거 한 이유가 뭐냐면, 인도 사람들 서로 뭐 하려고? 싸우게 하려고. 즉,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친구 3명 있는데 인간이 쓰라고. 맞아. 친구가 셋이 있으면 둘한테는 잘해줘, 하나한테는 못해줘. 그러면 둘이 왜 얘는 착한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간질 시키는 거죠. 즉, 벵골이라는 지역을 쪼개므로써, 종교에 따라 쪼개므로써 인도 사람을 서로 싸움친 거.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함께 영국과 뭐 안 해? 영국에 대항을 할 때 힘을 모으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민족 분열 정책을 한 거고요. 첫 번째 문제에서 지금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벵골 분열이라고 하니까 했어. 벵골 분열 실상 하나 했어. 그랬는데 아까 봤던 인도 국민회의 얘네들 사회의 어떤 역할? 기억죠? 얘네 머리가 어떻다? 똑똑하다. 얘네가 이걸 딱 본 순간 알아챘어. 이거는 인도를 어떻게 하려는 거다? 싸움시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 분열 정책을 한 거다. 얘네가 거기서 알게 되고 결과, 후기. 얘네가 싹 변해. 이건 영국의 용발이다. 영국은 우리나라를 위한 나라가 아니었구나. 얘네 사실은 우리를 수탈하는 나라였어. 라고 하면서요. 민우, 집중해줘. 자, 얘네 어떻게 변하냐? 얘들이 벵골 분할령 뭐예요? 반영 운동을 주도합니다. 당시에 영국을 몰아내자. 마치 우리나라 삼일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영국을 물리치자라고 하면서 반영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영국을 반대하는. 이때 얘네가 외쳤던 구호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4가지 중 첫 번째는요. 여러분, 첫 번째 구호는 영국 물품, 영국 상품, 불매 운동하자. 우리 인도인들이요. 영국 상품 사지 맙시다. 그러면서 영국 상품 불매 운동합니다. 영국 상품을 사지 맙시다. 그래서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했고요. 두 번째, 영국 거 쓰지 말고 그럼 뭐 쓰죠? 그렇지, 우리 거 쓰죠. 국산품 A형. 국산품 A형. 그런데 이거를 인도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스와 대시라고 합니다. 가끔 어디에 그냥 스와데시라고만 주고 국산품 A형 막 이것만 안 줘서 그러니까 둘 다 알려줄 때 국산품 A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스와데시랑 보여고요. 세 번째,
지금 공간이 없어 아래 쓰는데 공간이 있어요. 옆에 쓰셔도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 민족, 인도인들이 나라를 스스로 다스리겠다. 니네 나가라. 이게 민족 자치였어. 영국, 너네 나가, 꺼져. 우리가 다스릴 거야. 뭐가 있고요. 마지막. 아, 이거를 인도말로 뭐라고 하냐면 스와 라지라고 해요. 스와 라지. 마지막. 그런가 본데? 훌륭한데? 자, 마지막. 지금 인도 국민회의가 똑똑한 애들이니까 이걸 알아챈 거야. 이게 잘못된 거를. 그러면 우리처럼 똑똑한 애들 많이 만들어야 돼. 똑똑한 애들 많이 만들려면 뭐 해야 돼? 그렇지, 공부시켜야 돼. 그래서 얘네가 뭐라면? 공부해라. 민족. 여러분, 근데 공부하면 똑똑해지는 거 같아? 아니야, 여러분. 똑똑해지긴 하는데 싫어요. 힘든 과정이야. 진짜 힘들어. 공부 여러분. 그냥 컴퓨터를 따닥따닥해서 알아보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공부했다는 느낌 받으려면요 머리가 뜨거워져야 돼. 공부해보면서 머리 뜨거워진 적 있어? 지금도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뜨거워요. 이게 머리를 굴린다는 머리 진짜 거짓말 아니고 머리 굴리잖아요. 계속 뭔가 내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하잖아. 그럼 머리가 뜨거워져.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선생님 수능 감독 가잖아. 수능 시험장 수능 11월 마지막 주에 보잖아요. 넷째 주에. 날씨가 어때? 추워. 온풍이 뜨거든요. 수험생 꺼달라고 그래. 몇 그릇인지 알아? 진짜 맛있어요. 내가 말했지. 뜨거워져서 열나면 쓰면 안 되니까 어플이 꺼달라. 진짜 온풍이 꺼야 안 그러면 수험생들이 머리가 뜨거워져. 여기 교실이 습분해져 있어. 교실이. 그걸 느낄 수 있어. 머리를 풀면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반은 겨울에 안 그러네. 맞아. 그래. 이게 너네 반이 더운 거야.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진짜 생각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는 더운데 안에 추워. 자, 계속 볼게요. 자, 이때 인도 국민회의가 이렇게 반영론을 주장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잘 봐봐. 이거 반영론 내가 있었잖아요. 시험에 자주 나오게 안 나오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 나올 것 같아요. 왜 자주 나오게? 중요해서 고등학생 때 배웠어. 중요한 것도 있어. 맞아. 그리고 빨리 가려고. 한국에 딱 봐봐. 수능에 나와서 시험 문제 내기가 좋아 나빠? 좋아요. 왜 좋아? 수화 대기하고 수화 대시.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무 치사하지 않아? 그치. 다음 중 반영된 구호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세포 양성이 이었다. 이런 식으로 되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팁을 하시면요. 공부할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교사라면 뭘 시험 문제 낼까?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하면요. 시험에 나올 게 보여. 시험에 나올 게 보일 거야. 이게 공부할 때 그냥 하지 말고요. 한번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마지막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인도 국민회의가 열심히 활동했더니 영국이 포기한다. 알겠어. 너네 주장에 따라 벵골 분할령 포기하겠다. 벵골 분할령을 취소한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에게 인도에게 자치, 너네 스스로 나라를 다스린 것을 스스로 자체의 다스릴 책자예요. 너네 스스로 정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인도 애들에게 권력을 넘겼을까? 불화였습니다. 이거 수업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매우 형식적이었습니다. 불화는 일본식 발음 표현입니다. 거짓말로 붙일게요. 또는 허풍. 허풍. 뻥. 그쵸? 뻥. 허풍. 자, 여러분. 굉장히 허풍이 심한 자치였어요. 왜냐?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도요, 일본 애들이 산정동 이후에 조선이라는 나라 너네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민주주의를 해주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도가 뭐지? 투표야. 실제로 일본이 1930년대쯤 되면요, 투표도 실시해요. 각 지역의 시장들을 국민들을 뽑기하는데 웃긴 거.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야 돼. 일제강점기 시절 돈이 많다는 뜻은 뭐였을까?
남자다. 친일파라는 뜻이야. 일정한 정시에 돈이 많다는 뜻이면 일본 밑에서 일했다는 뜻이야. 즉 친일파만 투표할 수 있었어. 그럼 친일파들은 당연히 리더를 누구 뽑았겠어? 일본인은 친일파를 뽑았겠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마치 민족적인 것, 자체 허용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니었다. 그냥 형식적으로 허용했다. 그래서 인도는 이렇게 계속 식민지가 유지됐고요. 나중에 돼서야 인도의 정말 유명한 민주주의 그 독립운동의 아버지 간디 아저씨가 나와야만 독립할 수 있는 그 이후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제 잠깐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잠깐 생각할 시간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당시 동남아시아 상황에서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미얀마 나라인데 지금 옛날에는 원래 버마였어. 근데 여기는 영국이 차지했고요. 여기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인데 여기는 프랑스가 먹어버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안 먹어. 여기는 무슨 나라냐? 여기는 수도가 방콕입니다. 태국이요. 여기가 태국인데요. 태국은 영국과 프랑스 모두 안 먹어.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를 솔직히 영국도 프랑스도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근데 왜 안 먹었냐? 먹으면 서로 땅이 어떻게 돼? 붙어버려. 그럼 둘이 뭐 하겠어? 싸워.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이 우리 사이좋게 그냥 먹지 말자는 거야. 그냥 여기 선생님, 마사이족은 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몰라? 마사이. 마사이? 마사이족. 마사이? 마사이 뉴질랜드인가? 자, 한번 일단 뉴질랜드인가? 마우리가 뉴질랜드인가? 근데 끝나면 다시 보자.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자, 태국은 서로 안 먹습니다. 이거 중립이야. 자, 두 번째 이유는요. 태국의 그 당시 왕이 라마 5세였는데 얘가 정치를 되게 잘해. 그래서 얘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스페인이 먹힙니다. 스페인이 먹었다가 나중에 미국이 먹는데 스페인의 식민지 시절에 호세 리살이라는 아저씨가 독립운동 열심히 했었고 지금 보시면 베트남은 프랑스한테 먹혔어. 근데 프랑스에 먹혔는데 이때 베트남에 판 보이 쪼우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요. 이 판 보이 쪼우가 어떻게 하면 우리 베트남이 강해질까? 이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1800년대 초반에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일본에다가 유학생들을 보내서 공부시킵니다. 일본처럼 강해지려고. 그랬던 역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더 중점변을 볼 나라는 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생각해볼 주제 역사와 문학의 경계인데요. 애나인드 킹이라는 왕과 나라는 되게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영화로도 한 4번 제작이 됐고요. 영국 뮤지컬 거리에 가면은 뮤지컬로 상영도 돼.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된 되게 유명한 소설이야. 소설이 원작인 작품이야. 근데 이거 실화를 바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안나라는 한 영국의 가정교사가 태국의 왕 라마 4세라는 왕한테 가정교사 라마 4세의 아들들을 영어를 치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안나라는 여자교사가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여자교사가 그 자식들을 가르치면서 라마 4세랑 사랑에 빠져. 그리고 라마 4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고 라마 4세가 태국을 지키는데 옆에서 막 도와주는 내용이야. 그래서 태국이라는 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이 이거거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실제로 안나라는 여자교사가 태국에 가서 가정교사 역할을 했어. 왕실에. 그리고 영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자기 일을 책으로 쓴 거야. 근데 그 책 내용이 이 내용이야. 자기가 누구랑 사귀었다? 라마 4세랑 사귀었다는 뜻이야. 근데 진짜로 사귀었을까 안 사귀었을까? 어떤 기록에도 안나라는 여자랑 라마 4세랑 사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되게 흥미로운 소설이잖아. 재밌잖아 내용이. 그래서 이게 당시 유럽에 히트를 쳐가지고 막 영화 제작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태국에서 방영됐게 안 됐게? 안 됐습니다. 왜냐면 태국 입장에서는 왕족 모욕이야. 우리나라 왕이 외국 여자를 사겨? 게다가 그 여자가 우리의 훌륭한 왕이 정치를 잘했는데 그걸 이 여자가 안 하면 다 했대. 그럼 기분이 어때? 나쁘지? 마치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일본 여자가 와서 도와줬다는 내용이야. 우리로 입장에서는 기분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태국에서는요 이거 상영 금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얘기를 하면 태국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과연 이걸 문학으로 바라봐야 될까? 아니면
역사 왜곡으로 받아야 되니까 한번 여러분이 수리남도 그러면 수리남 먼저 그 수리남자 되게 싫어요. 아니 뭐 싫어한다고 하냐 뭐 일부는 이제 정부에서 반영다. 그렇지. 여러분 한번 이거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문항으로 제작이 돼야 될까 아닐까 자기 생각 한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이거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거 써주시고